TVN 교양특강 이것이 미래다 월간 유레카.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권영주입니다. 오늘 TVN 교통특강의 주제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가상현실과 현실세계에 오가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이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뭐 현실은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 같은 이야기가 첨단 기술력을 통해서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이야기인데 TVN 한국교통방송은 매월 그 모빌리티 학계, 산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그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같은 신기술을 주제로 그 모빌리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이야기해보고 있죠. 오늘 특강은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토크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강연은 발열 체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TVN 교양특강 이것이 미래다 월간 유레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가상현실에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메타버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분이 또 같이 하셔야 되겠죠. 한컴 인텔리전스의 오순용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순용 이사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한컴 그룹의 전무로 계시고요. 특히 그 한컴 인텔리전스 CTO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CTO도 과거 역임을 하셨고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또 공헌으로 수상을 하셨고 얼마 전에 또 과학기술부 장관 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워낙 전문가여서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표정도 좋아요. 가볍게 실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한컴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에 있고요. 네. 지금 뭐 한컴그룹 하면은 잘 아시는 거는 이제 HWP, 한글 네네네. 아니면 오피스 잘 알고 계신데 저희가 한 18개 정도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중에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한컴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기술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메타버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컴 프론티스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메타버스 이제 얘기가 바로 나왔으니까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볼게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설명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장표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종의 어떤 세계관을 가진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해석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지나서 하기로 네. 하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예. 이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문화 공연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게임 쪽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명한 팝스타들이 공연을 합니다. 네, 봤어요, 저도. 네, 그러면서 이제 떼돈을 벌었죠. 떼돈을 벌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유명한 글로벌한 빅테크 회사인데 거기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저도 거기 알죠. 잭슨 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니 다들 메타버스가 뭐야 이런 상황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대면이 길어지고 나서 저희가 뭐 화상으로도 회의도 하고 했지만 이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네네. 저희가 모여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좀 부각이 됐고 최근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바꾼다고 하던데. 그렇죠. 메타라는 회사로 바꿨고 심지어 그 메타라는 회사로 바꾸기 위해서 400억을 썼습니다. 그 네. 이름을 사기 위해서 400억을 쏟으면서 우리는 5년 안에 이제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IT 업계에서는 네. 메타버스 또는 메타 그러면은 충분히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데
그냥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메타? 그냥 우리 가장 쓰는 용어는 몇 메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 타는 거냐, 버스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개념 정의가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은 네. 개념 정의부터 하고 그래 넘어가는 걸로 볼까요? 하시죠. 그래서 네. 개념 정의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예.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지금 뭐 초엽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메타버스 저희가 막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고 이제 많은 매체에서 접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뭐냐 그 키워드 주요 키워드를 좀 이제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네. 잘 보시면 AR, VR 침체의 끝에 찾아왔다. 아하. AR, VR하고 상관이 있어요. AR은 증강현실이고 네. VR은 가상현실. 가상현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IT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까? 어떤 이거 생태계에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에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상현실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뭔가 더 있다. 그리고 부캐가 있다. 부캐. 제가 이제 활동하는 지금 현실 세계 나 말고 네. 저희가 사실 SNS도 보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각자 이제 어떤 캐릭터로 활동을 하죠. 이게 실제 부캐가 이제 메타버스에도 존재를 하고 네네. 돈 벌러 간다. 이거 돈 쓰러 가는 세상이 아니라 돈 벌러 간다고 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차세대 플랫폼이다. 마케팅으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저희 요즘 한참 얘기하는 MZ세대.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뭔가다. 그리고 인터넷의 후계자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다양한 얘기로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 주요 키워드가 사실은 메타버스를 설명할 수 있는 다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현실 세계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저는 지금 우리 이게 현실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 세계죠. 지금 이렇게. 저는 뭐 쌀 한 가마니 들죠. 그런 현실 세계가 있어요. 네네. 물체 공간 거리 시간이 한정된 공간이 네네. 있고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임 세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공간이다. 공간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게임과 같은 가상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공간도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뭘로 가지? 라고 했을 때는 그 매개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현재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접하는 건 PC, 그다음에 모바일. 저희가 사실 AR, VR은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어요. 왜일까? 아직은 그렇게 쓸만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좀 금액이 비싸서 우리가 가까이 못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를 뭐 아바타, 디지털 미라는 내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메타버스 사이에 매개체를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뭐 100개의 메타버스. 그래서 그걸 우리가 N개라고 치면 N개의 메타버스 공간에 또 거기에 다양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선 전 다람쥐일 수도 있고요. 어느 공간에선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N개의 메타버스 공간에 N개의 내가 존재하는 그런 세상. 이런 걸 통틀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로 가상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데 거죠.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나 현실 세계 여기 있으나 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현실 세계로 비유해 보자면 지금 내가 전 세계 UN 가입국 192개 나라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 동시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각 지역에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각 지역에 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각 역할에 맞게. 그것도 가능하죠. 사파리에서 기린과 사자를 보고 있는 나의 아바타도 있고, 그렇죠. 저기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금을 캐고 있는 나의 아바타도 있고, 그렇죠. 나는 가상 세계에서 리튬을 캐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만들 거야. 아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 실제 존재는 하나지만. 그렇죠. 저는 있지만 그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공간을 꿈꾸지 않겠어요? 비행기도 못 타요. 학교도 갔다 안 갔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어떤 경험을 하는데 좀 더 다른 게 필요했던 거죠. 아하. 그게 메타버스가 그 어떤 돌파구 아니면 보완제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세계 메타라는 이제 현실을 넘어선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유니버스라는 세계를 합쳐서 이제 메타버스. 1m, 2m, 3m는 아니었군요. 그렇죠. 정확한 발음은 버스죠.
아하, 버스 아닙니다. 그래요. 버스 아니에요. 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 출신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메타버스하고 지금 우리 모빌리티 쪽의 자율주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글쎄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자율주행이라고 저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인프라도 갖춰줘야 되고 사실 갖춰야 할 것들이 많죠. 차량 안쪽에 어떤 비에클 안에도 뭔가 자동차 안에도 갖춰야 될 게 있고 도로를 주행하는데도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란 공간은 가상의 공간 아니면 현실 세계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마 자율주행의 어떤 진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예행 연습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우리 대부분의 그 청취자분들에게는 들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용어 자체가. 네네네. 이게 뭐 언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뭐 용어 자체는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된 용어고요. 네.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이고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행어 같은 거죠. 지금 뭐 주식시장 주식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 주식에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담가놨는데. 아니 재미있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3대 용어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이에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 이럴 거다. 이게 좀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메타버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요? 이 단어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게 황금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사는데 뭔가 좀 새로운 경험 아니면 좀 뭐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기대가 되는 곳이다. 메타버스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우리 저희가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왜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완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뭐 7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메타버스는 아까 황금알 나는 거의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이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뭐 몇 조 이런 금액보다는 지금 앞으로 계속 성장할 시장이다. 그리고 AR, VR이란 장비들도 글로벌한 어떤 큰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커질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 위한 7가지 조건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그 업계에 좀 이름 있으신 분들이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중에서 납득이 될 만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네네. 그 7가지 조건 또 다른 세계잖아요. 세계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업 종료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입국하려고 들어갔는데 있습니다.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여권에 도장도 안 받았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있어야 되고 10명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런 거 안 되죠. 들어가고자 하는 인원들은 하여튼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그 경제 개념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경제 개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뭔가 그 지구를 그대로 클론으로 복사해 놓은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토지도 막 팔아요. 그래서 실제 경제 개념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개인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그 경험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A란 곳에서 뭘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만 뭔가 통용되는 게 아니라 내 자산들도 왔다 갔다 그 어떤 플랫폼들을 옮겨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양한 콘텐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을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자면 문화예술 쪽. 저희가 어떤 작품을 보면 희소성 있는 작품에 저희는 그 경매를 해서 막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NFT가 그 디지털 공간. 디지털 저작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지털은 뭡니까? 카피 페이스트해서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거를 NFT로 묶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묶은 다음에 유일한 가치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문화예술 작품들도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실제로 뭐 디지털 저작권 보호 쪽에 상당히 많은 네. 관심들을 갖고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버스를 또 같이 타니까 더 재밌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7가지 기술 계층이라는 거를 갖고 오셨는데 네. 요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그 메타버스라는 걸 구성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네네. 이 7가지 기술 계층은 사실은 그 메타버스에 이제 속하는 회사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많이 활용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인프라 기술, 뭐 통신사 같은 회사들도 하여튼 그런 기술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적용이 되고 아하. 가장 상단의 경험을 보시면 게임, 소셜 이런 아하. 다양한 것들을 가진 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기술 계층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 그 가상과 현실 세계에서 네.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각 업종별로 분류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다 포함시킨 것은 결국 사용자 경험. 그렇죠. 게임하고 네. 거기서 친구 사귀고 네. 대화하고 그렇죠. 옛날에 저기 우리 롤플레잉 게임 중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바타 게임 보면 지나가다가 말 걸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이 그렇죠. 육성처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어떠시던가요? 처음엔 낯설었죠. 네. 낯설었는데.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네, 지금 뭐 네. 점프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걸어 다니시는군요. 안에서 모빌리티가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뭐 쇼핑도 하고. 네, 쇼핑하는 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안에서 명품들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안은 어떻게 보면 실감형,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뭐 이렇게 뭐 명품이 있으면 가방도 좀 열어다 보기도 하고 좀 돌려다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쇼핑에서도 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네.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네. 본인이 편한 것도 있지만 남에게 약간 보여주려는 욕망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가상 세계도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안에 있는 그 명품 브랜드 뭐 패션 용품 이런 것들이 실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가상 세계 아바타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쇼잉하기 위한 본능이 그대로 구현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공간에는 어떤 그 세대가 많이 있냐면 사실은 뭐 저희 실버 세대 이런 그 노장연층보다는 어린 친구들, 그렇죠. MZ세대라고 네. 불리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MZ세대들을 타겟팅하는 각종 명품 브랜드들이 그런 메타버스 공간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네들 명품을 팔아요. 그러면 그 어린 친구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거를 입기도 하고 들기도 하면서 하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그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그 명품에 익숙해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장하면 실제로는 그 제품을 구매로도 구매하게 이어지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 공간은 어떤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그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노트북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표현할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대화할 때도 말로 안 하고 톡으로. 네. 옆에 친구가 있어도 문자로. 저도 톡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워낙 익숙해 있어서 그런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상당히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죠. 익숙하죠. 네, 그래서 어쩌면 보면 현실 세계가 더 불편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더 많이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겠죠. 근데 이걸 산업 관점에서도 분류를 좀 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최근에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많이 들었던 용어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 네, AI. 그래서 우리는 AI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곤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는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 기업 분류라면 대충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우선은 그 메타버스 공간도 어쨌거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가진 회사들, 뭐 통신사들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도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매개체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각종 하드웨어들을 장비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저희가 메타버스 회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저희가 놀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런 소프트웨어 콘텐츠 회사들도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뭐 아바타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회사들도 저희가 그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산업 관점에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해서 메타버스 기업을 분류를 합니다. 다 되는군요. 다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게 없군요. 그러면 이제 기술 관점으로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기술 관점으로 보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게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네. 사실은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유행어 같은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간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은 없고 기존에 있던 기술들에 좀 더 융복합해서 좀 더 나은 환경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상융합 기술, 뭐 네. AR, VR 같은 어떤 그걸 통칭해서 XR이라고 XR. 얘기를 하고 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으로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게 디지털 트윈. 아하. 현실 세계를 쌍둥이로 디지털로 복제해서 만든다라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뭐라죠? 저희 어떤 산업 발전, 4차 산업 혁명 얘기할 때 얘기했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네네네네. 기술하고 그다음에 경제 개념에 관련된 블록체인, NFT 네네.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제가 오늘 들으면서 네. 정리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좋네요. 띄엄띄엄 들었던 메타버스, 뭐 NFT,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한목에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계속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뭐 오이사님이 거의 뭐 TVN 홍보 대사예요.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 여러 가지 뭐 기술 계층, 산업 관점에서의 분류 뭐 이런 것도 쭉 알아보고 개념도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언급을 많이 하셨고 네네. 그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총화가 바로 네. 이런 산업들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오이사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저도 이 용어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용어는 도대체 1차, 2차는 뭐였지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그냥 학교 때 배웠던 거더라고요. 네. 그 마차가 자동차가 되는 그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에 이은 4차더라고요. 근데 4차의 특징이 이런 거랍니다. 저희가 뭐 빅데이터, AI 그런 정보 기술들이 초연결, 초지능, 초지연성 모두 연결되고 지능을 가진 어떤 지능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연성 없이 지연성이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자율주행에서 1초라도 늦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쪽 용어로는 네. 심리스가 없다. 네네. 끊김이 없다라고. 끊김이 없다. 네, 그래서 멈춤이 없다. 초지연성.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초연결, 초지능, 초지연성 이 3가지가 융합해서 지금 어떤 각 산업군에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유튜브에 김동일님께서 네. 놀라운 세상 이렇게 또 말씀 주셨고 스마트 형님께서 진심 잼나게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인철님께서 너무 좋은 내용 쉽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늘 오순영 이사님 말씀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오신 김에 제가 싹 다 모아서 대신 네. 여쭤보기도 네, 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지금 1차 산업 네. 얘기하셨고 2차 산업 얘기하셨고 3차 얘기하셨고 쭉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메타버스의 산업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결국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맞습니다.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상 안에서는 못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그러니까 있죠. 누구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안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느냐. 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네. 다양하지 않아요. 좀 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뭐 각 산업 분야로 다양하게 내야 되는 거고 지금 메타버스도 지금 뭐 게임 쪽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은 하지만 기기가 새로운 게 나오면 갑자기 반지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반지로 메타버스에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따라 저희가 메타버스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또 돈이 보이는 거죠. 돈이. 아하. 지금 보이십니까? 아, 저는 대충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직 초기입니다. 초기. 예전에 네. 어떤 그 재벌이 되신 회장님께서 자서전을 보니까 네. 내 눈엔 세상이 흘러가는 게 돈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훌륭한 우리 말씀하셨네요. 오 이사님께서는 이제 디지털로 흘러가는 모든 가상 공간에 나는 네. 다 저게 노다지로 보인다. 아, 노다지를 캐야 될 텐데요. 큰일 났네요. 아니 근데 그 DNA 기반의 이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쭉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 각종 기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산업들이 그냥 지금 첨단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없던 산업이 갑자기 새로 나온 것들도 있죠. 뭐 드론이나 어떤 모빌리티, 항공우주는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어떤 접하던 그런 산업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뭐 여행업이나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업종들도 그런 DNA 기반의 다양한 어떤 기술들 위해서 좀 더 새로운 경험,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가상 공간에서 안 되는 게 있겠다. 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네. 가상 공간에 있는데 아바타가 아플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제 옛날 경험에 다마고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걔 있죠. 아팠거든요. 걔 아프기도 했었어요. 가상 공간 아플 수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 키웠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상 공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애완견을 기르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에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어떤 반려견에 대한 그런 경험 아니면 아이한테 그런 반려견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 공간에 펫을 하나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이사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힘들잖아요. 네. 이 안에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네. 버그를 퍼뜨려서 네. 안에 있는 그 부캐들을 네. 아프게 하고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이 뭐 이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이나 모바일, 저희 뭐 해킹 얘기도 들어봤고 예. 다양한 바이러스도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예. 메타버스 공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에는 뭔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사이버 폴리스 같은 것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이버 닥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백신 파는 있겠죠. 거죠. 그럼요. 파는 거죠. 가상 백신이지만 네. 그 백신을 맞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상상력이 지금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고 있네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 얘기하니까 네. 이쪽에 이제 그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제가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경험을 못하는 게 네. 모빌리티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오감이 발현이 돼야 되는데 몸에서 떨리는 진동을 느낀다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사운드를 느낀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인데 조종감을 느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미 촉각에 대한 것들도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촉각까지 갑니까? 네, 촉각까지 갑니다. 촉각까지 가고 사실은 그 모빌리티라는 그 영역 안에 사실은 자동차 안에 사는 경험들도 있잖아요. 이게 있죠. 예, 자동차에서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그러면은 그 모빌리티 공간에 나는 메타버스로 비를 막 내리게 하는 거지. 그렇죠. 가끔 맑지만.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모빌리티 영역도 그 차 안에 살 수 있는 저희의 다양한 경험들, 그다음에 차 밖에 어떤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진 못하지만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됩니다. 제가 그런 것도 얘기를 그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옆에 이제 저희는 보통 내비에 의존해서 내비가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 약간 어떤 옆에 이제 보조석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보조석에 실제 이제 저의 만약 예를 들면은 친구를
초대를 하는 거죠. 네. 아바타를 초대를 해서 옆에 태우고 가는 경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안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빌리티 그렇죠. 그 차량 안에는 그렇죠. 뭐 창문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미 스피커 같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희가 기획하고 기술들이 뒷받침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촉각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메타버스 세계 안에 들어가면 청각이나 시각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 비 오는 소리를 귀에다 들려주고 그렇죠. 오큘러스 안에서는 네. 지금 주룩주룩 창문에서 비가 네.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네. 달릴 때의 느낌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 잘잘하게 진동이 올라와야 되고 아, 그러면 그거 이제 될것 디바이스가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4D 같은 거 생각하면 네,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4D가 실제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주는데 기능의 경험은 만들어줄 수 있으나 주행의 경험은 만들어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한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어떤 저희가 도로 주행하는 어떤 그런 자동차들도 저희가 도로 주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저희가 차량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 공간에서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주행을 시키면서 어떤 주행 경험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율주행창 하나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좀 더 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더 드는군요. 차값이 이제 그 정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그다음에 그 경험을 사실은 훨씬 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메타버스 공간이겠죠. 그래서 주행자 관점하고 이제 그 차량을 뭔가 그 리딩하면서 어떤 개발하는 관점하고 또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저기 가상 세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가상 세계에 지구를 내려다보는 스페이스 쪽에서 아, 스페이스로 가셨습니까? 그쪽도 지금 지구를 바라보면서 저 세계를 어떻게 내가 가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전 지금 제주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돌 하루방 위에서 저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상 세계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용어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네네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개념이에요? 뭐 기존에 저희가 아날로그로 가지고 있던 것들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해야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든지 예측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수도 계량기 같은 데도 이제 수도 계량기에도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요. 계속 쓰는 네. 만큼 올라오죠. 그렇죠. 그 네. 데이터를 저희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를 받아 적으시는 분들, 업무로 하시는 분들이 적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수기로. 검침원 분들이 검침원분들이 다 하셨죠. 다니면서 그쵸, 열어보고 그쵸. 수기했죠. 그렇죠. 그거를 요즘은 이제 AI로 다 이제 비전 인식이라고 해서 영상이나 어떤 그림을 인식을 해서 다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모인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통찰력을 얻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다거나 제품을 만들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거를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류의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가 하여튼 잘 정돈된 데이터예요. 정돈돼야죠. 여기서 그럼요. 만약에 잘못 계산되거나 하면 그렇죠. 인생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AI 트랜스포메이션 뭐 AI 컴퍼니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잘 만들어내고 거기서 많은 분석을 하려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AI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인간이 다 계산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 공간 자체도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뭐야 하면서 더 들어가고 그럼 또 좋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게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중요한 거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저는. 적으세요. 아니,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어떤 세계든지 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전기차는 전기가 필요하고 기름차는 기름이 필요하고 결국 이제 메타버스 세계는 다 컴퓨팅이니까 네. 전기를 쓰잖아요. 네. 발전 사업을 하는 게 그것도 그쵸.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 어차피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발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도 그 공간 자체가 그 그래픽을 되게 상당히 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얘기인즉슨 많은 네트워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말씀하신 거 일리 있습니다. 네. 3사도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아재 개그 잠깐 했습니다. 네. 지루한 못 5시간. 알아듣습니다. 전 아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정부 정책을 보면 네. 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겠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한국판 뉴딜 2.0, 뭐 디지털 뉴딜 2.0 이게 대체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국판 뉴딜은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언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네. 거기에 보면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예. 거기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뭐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던가 지금 비대면 인프라를 고도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새롭게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처럼 어떤 이 그 성장 생태계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 메타버스 업계에 있는 다양한 뭐 VR, AR 업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막 큰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어떤 부분적으로 다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든 아니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든 뭐 한두 개 업체가 좀 될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좀 더 이제 뭐 도구와 자원을 공급하는 영역,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 디바이스나 개발을 실증하는 영역, 실제 소비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참 잘 해놓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왜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각의 어떤 요소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어디다 쓰지? 의료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네. 이걸 잘하는 업체들을 서로 모아야 되잖아요. 팀을 짜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뭐 인프라를 잘해요. 저희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요. 이런 업체들을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직화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정부 주도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업체들, 뭐 금융사도 있고 인프라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쭉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뭡니다라고 정부한테 건의를 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그 관련돼서 기획을 해서 팀을 짜서 그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짜임새 있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알았어요.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는 네. 이제 교통방송이니까. 교통방송이니까. 그 잘 만든 걸 네. 이동 쪽으로 조금 갖고 와 보죠. 그럴까요? 네. 이동 쪽으로 갖고 와 보면 이 지금 가상현실로 자율주행 실험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서 잠깐 네. 언급하셨을 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금 실제로 활용이 되고 네. 쓰고 있는지. 네네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렇게 몇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동차 안이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사실은 사람이 안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없죠. 그 안에 없죠. 거의 네. 없다고 할 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어떤 소셜 기능을 즐길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차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자율주행의 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자동차 바깥쪽
저희 인프라 지금 특정 어떤 지자체 지역별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시범 도시도 있고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뭐 교통 흐름이나 아니면 실제 주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도로교통공단인데 네. 여기에서 지금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접 안 와도 되는 건가요? 응? 비대면이 가능한 상황도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아직은 장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인증하는 부분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공통 질문 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네. 지금 메타버스의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못하는 게 없다. 네. 불가능이 없는 네. 가상현실이다. 네네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실제 세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도 메타버스 안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건 뭐냐면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를 현실에 쓴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아, 운전을 하려면 그렇죠. 면허를 발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NFT를 있습니다. 발행해서 아, 네네네네. 그 면허에다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네네. 저작권을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약 내가 운전이나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장비들을 써서 뭔가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실감나게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큰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뭐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네.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서 같이 팔면 됩니다. 가상이니까. 아하. 자동차 회사의 디지털 디자인 저작권 필요 없이 네. 직접 모델링해서 네. 만든 여러 가지 모델로 그냥 해놓고 자 이걸로 운전면허 받으실래요? 대용으로 받으실래요? 네. 그다음에 그 차를 바로 면허를 따면 같이 발급해가지고 끌고 나가게. 아하. 가상 세계에서. 그렇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 뭐 제가 뭐 꼭 그 자동차 같이 생긴 자동차가 아니라 제가 바나나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사과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럼요. 되게 재밌겠는데요. 약간 게임 요소도 네. 있고. 우리 옛날에 미래소년 네. 코난에서 로봇 위에서 조종하듯이 그런 것도 이제 그쵸. 면허 받고 타라. 그렇죠.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 거.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재미적인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뭐 요즘 뭐 실버 세대들의 어떤 키오스크 사용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키오스크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의 어떤 경험을 좀 폭넓게 확장해드리는 그런 좋은 어떤 도구로서도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유튜브에서 스마트 형님께서 네. 메타버스 안에서 도로교통공단이 할 일도 많겠네요. 제가 보니까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를 네. 하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송중기님께서 네. 오승윤 기사님 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차근차근한 말씀 대단히 좋습니다. 네, 솔톤. 정말 푹푹 빠지게 하네요. 네, 상쾌합니다. 결국은 이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하고 가상현실의 간극을 네. 참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네. 그것을 하드웨어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소프트웨어 상에서 네. 얼마나 현실감 있게 구현할까. 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도 뭐 최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특정 회사긴 하지만 네이버에서도 어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그대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얼마나 정교하게 옮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뭔가 현실처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실감 날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간극을 줄이는데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전문가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개체를 쓰고 이제 오클러스 같은 네. 이걸 가지고 VR 세계에서 막 네, 놀다 네, 보면 네. 사실 인간의 실제를 보는 시각과 네. 이 뇌가 인식하는 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받아들인 정보와 내가 판단한 정보가 차이가 생겨서 좀 어지러움을 느끼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간극이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제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글로벌한 회사들도 우리 메타버스로 갈 거야. 뭐 모든 회사들이 우리 메타버스 할 거야. 메타버스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VR, AR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예전에 했던 어떤 장비를 만드는 기술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이제 그런 그렇죠. 그 이질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쪽에는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 있죠. 아, 그래요. 그럼요. 호기심 천국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호기심 천국이고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 해보는 거예요. 타인이 만약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네. 타인이 네. 불법으로 대리하는 경우. 아마 저희가 모바일 들어갈 때도 뭐 지문 인식을 하거나 뭔가 있을 거니까 메타버스 공간에 대해서도 그게 아마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될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사님 나오시면서 진짜로 궁금한 게 전문가로서 가장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그러면 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지금 비대면 요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각종 행사들 어떤 네. 컨퍼런스, 그다음에 뭐 입학식, 졸업식 각종 행사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요. 네. 세미나, 특히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회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메타버스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뭐 어지럼증도 느끼고 하지만서도 어떤 그 뭐 교육용으로도 지금 일부는 적용이 돼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회의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위에 얼굴은 영상을 띄우고 네. 그 밑에 제 이름 권영주라고 쓰인 네, 아바타가 네. 쩔레쩔레 걸어가지고 맞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같이 표현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떤 공간의 개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셜 네. 공간에서 내가 지금 같이 앉아 있어, 내가 지금 같이 서서 움직이고 있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경험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는.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제 옆자리에 앉은 짝꿍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위에 영상에서는 멀리 있는데 네. 되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에서는 영상에 그냥 같이 있는 한 네네네네. 모니터일 뿐인데 네. 옆에 앉은 사람 이름이 네. 은근히 더 와닿아요. 그분은 메타버스에서만 만나셔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이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세상 뭐 이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천천히 네.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가까운 미래에 어떤 좀 전에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온라인에서 네, 그런 네.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 아마 어떤 목적성을 가진 곳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군사나 군사훈련. 군사. 아니면은 어떤 저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나사를 쪼인다던가 뭔가 네. 이렇게 해보는 것들 그런 훈련하는 부분에 일단은 가장 빨리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목적성을 가진 부분에 그 부분이 좀 발달이 빠를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가 대중적으로는 B2C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대중적으로는 하여튼 소셜 기능이나 뭔가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들에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품을 시험하고 개발하는데 네. 그 예측하는 데 활용하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제 현 세계에서 네. 5번, 6번 시험을 하고 나온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고 네, 네. 다시 부품을 형상 재질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고 또 밖에 나가서 맞아요. 시험하고 네, 시험하고 네, 시험하고 맞아요. 그 데이터를 얻어서 하는 네. 게 6번에서 7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AI하고 이제 이런 가상세계를 묶어가지고 해보니까 한두 번이니까 끝나더래요. 그렇죠. 성공률이 높아지고 네. 생산량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한두 번 가지고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부품의 형상과 규격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집어넣고 실제다가 시험을 해봤더니 거의 맞더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R&D 쪽에서도 네. 상당히 많이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네네.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네. 해봤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상상 그대로님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게 말도 있는데 대체 불가 토큰 NFT, NFT. 요거 이제 궁금해요. 네. 저는 뭐 토큰은 어렸을 때 많이 써봐서 해수권도 써보고 네. 요즘은 토큰과 해수권이 없어서 네. 이런 개념을 또 헷갈리는 분도 계세요. 네네네네.
지금 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보면 저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저희 어떻게 쓰나요?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냥 막 복제해서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 메타버스랑 만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화예술계의 어떤 작품들, 유니크한 작품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제 NFT로 묶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NFT로 10개만 발행할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약간 어떤 이렇게 증명서 같은 게 붙는 거죠, 같이. 그래서 얘는 어떤 가치를 유일하게 갖게 되고 유일하게 되면 얘는 가격이 뛸 수도 있어요. 가격이 뛰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겠죠?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러니까 이런 그 용어는 네. 토큰을 써봤던 저희가 이해가 훨씬 쉽다니까요. 아하. 예전에 우리가 현금을 내면 됐는데 맞아요. 왜 이걸 토큰으로 바꿔서 냈냐 이거예요. 그거는 버스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디지털로 가면 네. 이것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쓰는 네, 화폐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가상화폐인 거죠. 네네네. 네. 회수권처럼. 회수권처럼.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우리 저 김태영님께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은 글로벌하게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꾼 회사나 네.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사실 이 메타버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기라고 보여져요. 초기 지금. 네, 초기라고 보여져요. 지금 기껏해야 나와 있는 게 게임에 대한 부분, 네. 뭐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소셜 관련된 몇 개 플랫폼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사실은 우리나라 기술력 자부심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자부심 있고 그래픽 대에서도 저희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기술력 수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어떤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죠. 그리고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그 메타버스 기술들을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좀 지역적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기술력 수준은 하여튼 뭐 글로벌하고 견줘서 전혀 무리가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글로벌에 소개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컴 인텔리전스의 오순영 기사님은 글로벌의 모든 메타버스 전문가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런 얘기죠. 그럼요.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뒤지지 않는다. 달마킹 님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너무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봐도 정말 재미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다 잘 이끌어 주셔서. 별 말씀. 저도 나름 좀 이해가 조금 있어서. 또 좋은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네. 자, 우리 참고로 제가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코로드 갓탤런트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의 장기자랑도 12월 22일에 메타버스 활용해서 앞서 나갑니다. 도로교통공단. 앞서 나가는 도로교통공단. 개최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얼마나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할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이제 앞서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우리가 SNS처럼 네. 그 안에서 오 이사님 만나고 네. 또 우리 뭐 김보람 PD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총싸움을 하고 네. 칼싸움을 해요. 네. 그건 게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규제는 칼싸움을 하면 게임이고 네. 안에서 그냥 만나서 대화하면 네. 게임이 아니어서 자, 우리는 그냥 현명하게 SNS고. 현명하게 이거를 잘 돌파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네, 네, 그런 네. 규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정책 토론을 보니까. 네, 그렇죠. 게임 쪽으로 분류하면 사실은 뭔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은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사에도 나온 것도. 네네네. 네. 게임은 아닙니까? 일부분이죠. 그래요? 네, 일부가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MZ 세대들이 네. 대부분 게임처럼 네, 네, 인식하고 네.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죠. 지금 사실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많지만 아마 공부에 대해서도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공부. 그 안에서 공부. 이제 공부하는군요. 그렇죠. 선생님 만나고 수학 문제 풀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죠. 외국인 선생님을 굳이 오프라인 사교육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죠.
아, 그럼요. 거기서 만나서 친구들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그럼요. 대화도 하고 다 이제 뭐 자막도 다 해줄 수도 있고 번역도 다 해줄 수 있고 거기 인공지능 기술들 들어가면은 뭐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한테 영어로 들리는 거죠. 그쵸,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다국어 대화가 가능하죠. 네. 근데 네. 이제 나는 원어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리 좀 텍스트로 준비 좀 해놨다가. 그렇죠. 제가 저기 외국인들하고 저 온라인 회의할 때 그렇게 좀 하거든요. 네. 그대로 메타버스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가 진짜 오늘 그 사실은 그 오순영 이사님께서 PPT만 70장을 갖고 오셨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80장이잖아요. 80장이에요? 또 10장을 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상 근데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돼요,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오늘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오승희 이사님이 진짜 많이 준비해 오셨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메타버스 관련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쉽게 하셨어요. 네. 네. 뭐 메타버스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어렵게 하거든요. 복잡하죠. 오늘 아주 쉽게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의의가 있습니다. 한컴 인텔리전스의 이 오순영 이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메타버스의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일상이 펼쳐질 새로운 세계 잘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신대륙 같은 메타버스가 이제 미래에는 우리 일상에서 과연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될지 몇 년 보십니까? 몇 년이요? 네. 우리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메타버스를 지금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어제 나 거기 저기 아프리카에서 못 봤어? 아하. 뭐 이런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어느 순간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요? 아하. 내며드는군요. 메타버스에 네.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명언. 낡은 지도만 따라가노라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 우리 저 작가님 정말 좋은 용어 나왔네요. 메타버스라는 신대륙에서는 이제 황금을 캐내고 싶으면 누군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고 이제 창의적인 새로운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진행에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권영주 겸임교수였고요. 2021년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 이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